그러니까 뭐 나한텐 너무 잘해주는데 뭐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설을 하고 폭력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1+1으로 하나를 달고 옵니다.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죠. 미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폭력이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인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훈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스크립 토킹인데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주제가 요즘에 다시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내용들인데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마음 정리를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1년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여느 커플처럼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싸우는 도중 저에게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울고불고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심각성을 인지했을 땐 이미 목을 졸리고 머리채를 잡히고 길에 서 있는 트럭에 얼굴을 내려 찍힌 후였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데이트 폭력을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뒤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해줬던 기억만 남아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걸 아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슬프기도 하고 이런 저에게 따끔한 조언이나 쓴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3분의 2까지 사연을 읽을 때는 분노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안타깝네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 언어 폭력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시작은 대부분 이제 폭언이나 뭐 욕설 아니면 소리 지르는 고성 같은 이런 언어 폭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물파손으로 이어지죠. 네. 일반적으로 뭘 던진다든지 옆에 있는 걸 부순다든지 뭐 벽을 주먹으로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체적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 여기 사연자분도 언어 폭력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폭력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게 된 건 아닌가 싶고요. 간혹 자해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폭력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텐 너무 잘해주는데 뭐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설을 하고 막 그치.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혹은 밥을 먹으러 가거나 무슨 서비스를 받는 곳만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워대고 껐다가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나한텐 너무 잘해줘. 그렇지.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폭력의 대상이 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도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 폭력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1+1으로 하나를 달고 옵니다. 뭐냐면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울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는 그냥 1+1 패키지로 따라온 거지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되거든요. 폭력만 하면 안 만나죠, 사실. 무릎 꿇고 비니까 그쵸. 또 용서하고 네. 만나고. 폭력을 당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안 만나야지라고 했는데 무릎 꿇고 울고 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행위에 의미를 두고 오죽하면 무릎을 꿇을까 울까 그래도 나를 사랑은 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 따라오는 패키지에 의미를 두다가 폭력의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양떼분들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언어 폭력이 시작될 때 이미 폭력은 시작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폭력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건 언젠간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폭력 이후에 따라오는 무릎 꿇고 울고 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대부분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거를 밖에다 되게 시원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나를 뭔가 지켜줄 것 같은 그 가디언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뭔가 대리만족도 하면서 동시에 이 화는 나한테 쏠리진 않으니까 엄청난 내 우군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게 그 화는 언젠간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 미숙한 사람인 거거든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은 나한테는 화를 안 내고 있지만 당연하고 익숙한 관계로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아주 편하게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중독적이에요, 사실.
내가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까 싶을 정도로 5만 가지의 감정을 다 끌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건강한 관계는 민수민수하죠. 몸에 좋은 그냥 무기농 건강식 느낌. 유기농 느낌이에요. 건강식 느낌. 건강식 느낌이에요. 이게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이건 들고. 사랑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온갖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죠. 마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엄청난 도파민을 확 끌어내니까 그 이후에 자극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 자극되는 감정으로 사랑이라는 걸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트럭에 뭐 얼굴을 내려 찍혔는데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미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찐 사랑이야 하다가 정말 인생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김광석 씨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렇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 노래 좋죠. 그런 거예요. 너무 아픈 사랑이고요. 이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번 내가 구제해보겠다고 나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내가 나를 정말 자해하는 행위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책임지고 나를 잘 보호하는 거고 근데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어른이 될 수도 없고요. 누군가한테 계속 그냥 기대고 상처받고 이것만 반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 한 20년 전,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떠돌던 나쁜 남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신드롬이 불었었는데 그런 남자는 없어요. 세상에 나쁜 놈만 있습니다. 뭐 나한텐 따뜻하고 남들한텐 되게 싸가지 없이 군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남들한테 차가우면 나한테도 차갑고요. 나한테 따뜻하면 남들한테도 따뜻해요. 보통 데이트 폭력을 쓰는 이런 인간들은 네. 일반적으로 자신의 폭력에 대한 원인을 자꾸 피해자에게 돌려요. 내가 원래 절대 안 이러는데 너 때문에 이런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렇지. 네가 나를 뭐 화나게 했다. 맞은 짓을 했어. 네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이런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걸 뻔히 아는데도 또 그런가? 내 잘못인가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폭력이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괜히 내가 이 사람을 혹시 막 도발시켜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좋아질 수 있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자체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 정도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그게 디폴트가 돼요. 난 이렇게 해도 얘는 받아주는 사람이야가 디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가 또 내게 했구나라는 또 내 탓이오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는 아예 싫은 티를 못 내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충동이나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의 수준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럴 텐데라는 그런 내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거나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요. 빨리 도망치셔야 되고 마약입니다, 마약. 앞에 활활 타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었어요. 엄청 뜨겁겠죠? 화상을 입었어. 근데 그 뜨거움이 그립다고 다시 또 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시면 정말로 지옥불로 뛰어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나를 방치하고 있는 스스로가 굉장히 한심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뭔가 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너무너무 거대하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끊어내고 나면 난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상태인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제발. 그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조금만 벗어나서 다시 저 밖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벗어나는 그 용기만 있다면 폭력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당장 차단하시고 연락처 지우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도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이나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